기계안전공학 구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차에서는요 제7장 용접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의 구성은 개요, 그리고 요 접합의 분류, 용접부의 구조, 아크 용접, 가스 용접, 그리고 용접부의 결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은요 두 개의 똑같은 금속, 그렇죠? 또는 다른 금속 사이에 고열을 가해서 붙이는 기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요 금속은 금속끼리 접합할 때 이 자유전자, 즉 요 구름처럼 흘러다니는 자유전자, 이런 전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붙는 그러한 금속 결합이고요. 이 용접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다른 접합에 비해서 재료가 전력되고, 그리고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이 되겠죠. 물론 공정이 간단하니까 공정 수도 절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형상의 자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 이음의 형상과 그리고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상대적으로 중량이 경감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더 모재와 용접봉 이외에 다른 것이 부가적으로 가미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음 효율이 용접 효율이죠, 향상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비파계 검사를 해보면 이 효율이 100% 또는 1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모재와 같은 그러한 효율을 가질 수 있죠. 그다음 작업 능률이 증진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공정수가 절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밀이나 기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접비에 다른 방법으로 이 접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볼트 결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에 온전하게 수밀이나 기밀이 보장될까요?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접을 하게 되면 수밀이나 기밀, 이러한 보존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요 단점은 보면요, 단시간 동안에 재료를 국부적으로 접합하잖아요. 고열을 가해서. 이럴 때 그 용접부에서 요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원래의 성질과 같도록 하려니까 무슨 일을 해요? 뭐 열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재료의 성질은 강도, 뭐 연성, 또 뭐가 있겠나요? 얘들이 가지는 최적 변화 등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용접부에 그 균열이 생기는데요. 이게 좋은 균열도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고온 균열도 있어요. 용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수소가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리 하다 보면 좋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축 변형인데요. 얘가 수축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용접부에는 원래 모재 금속 이외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용접봉이라는 또 다른 금속이 용융되어서 여기에 같이 결합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어떤 최적 변화가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속이 똑같은 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용융 과정에서 완전히 온전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내부에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용접 구조물은요, 요 응력 집중이 이렇게 발생한다. 다른 니벳 구조물에 비해서 응력 집중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용접부의 그 뭐죠? 그 응력 집중을 제거를 해주려면 온전하게 열 처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용접부의 기하학적 형상이 변하고, 그리고 요 금속의 성질도 살짝 변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게 응고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있잖아요.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요 품질 관리가 좀 곤란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 뭐예요? 그 용접사의 기능, 또 용접사의 수준에 따라 이 품질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좀 정밀도 있고 고급 제품들을 보면요, 그 자격 있는 용접사를 쓸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그 적당히 하는 용접사하고, 용접 기능이 뛰어난 용접사하고 그 응접을 한 결과를 보면요, 좀 많이 다릅니다. 아주 자격 있는 용접사가 성의껏 한 거는요, 아주 예쁜 정도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보통 그냥 자격이 없는 용접사가 용접한 부분은요, 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접부는 보이지가 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방법이 좀 까다롭죠.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용접을 분류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용접은 퓨전 웰딩에서 융접이 있어요. 융접은 어떤 경우냐면요, 접합할 그 금속, 즉 모재겠죠. 모재의 그 접합할 부분을 국부적으로 가열을 하고 용융을 시켜서 여기에 다른 금속, 이 얘기는 뭐냐면 용접봉을 얘기하는 거죠. 용접재를 용융 첨가해서 이들을 융합하는 방식이 이제 융접이에요. 우리가 보통 용접하는 것들은요, 융접이죠. 그래서 쓰는 방법에는 주로 아크 용접이 있고 가스 용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접은 압접이죠. 이건 뭐냐면 그 접합부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기계적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전기 저항 용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용접은요, 납땜이에요. 이 납땜이라는 건요, 접합할 모재보다 우리가 접합을 해야 될 모재보다 그 녹는 점이죠. 이런 융점이 훨씬 낮은 재료를 접합부에 그 녹여서 첨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융되어 있는 납이 응고할 때 요 분자 간의 그 인력을 이용하는 접합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죠? 모재가 용융되지 않잖아요. 단지 첨가하는 그 납이죠. 그러니까 이 용융 납이라고 표현된 용융 납재료, 요 놈이죠. 이게 납인데, 요 놈이 용융되었다가 요 놈이 응고가 되면서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미안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을 분자 간의 인력을 어트랙션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방법인데요. 요놈은 또 살펴보면 경납이 있고 연납이 있어요. 요 브레이징은요, 요 납절의 융점 녹는 점이 450도씨 이상인 경우고요. 연납은요 450도씨 이하인 경우에요. 납절의 융점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납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하시는 걸 한번 봐보세요. 본데거나 아마 주변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이게 왜 붙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건데, 응고될 때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분류를 해보면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용접은 크게 융접이 있고 압접이 있고 그리고 납접 또는 납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용접은 보면 아크 용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 용접이 있고요. 그 압접 같은 경우는 가열식 압접이 있고 비가열식이 있네요. 납땜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브레이징 해서요, 경납 450도씨 기준으로요. 그리고 연납 450도씨 이하인 경우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앞에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접합인데요. 접합하는 방법들은요, 용접만 있는 게 아니죠. 얘들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부재를 접합하는데 볼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것들이 볼팅이죠. 그 다음 리베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트를 이용해서 접합하는 게 볼팅이고요. 리벳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게 리베팅, 그렇죠? 요 시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심이라는 게 뭐죠? 두 개의 어떤 모재를 이렇게 두 개의 모재를 볼팅이나 아니면 리벳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융해서, 그죠? 영구적으로 이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 판형제 또는 기타의 구조 부재를 영구적으로 이어가는 방법들이다 보니까 얘는 위에 두 가지 이런 방법에 비해서 얘들은 다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풀을 수가 있잖아요. 얘는 풀 수가 없어요. 영구적 이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접 이용 방법에는요, 조인트 용접으로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접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인트부의 그 형상에 따라 요 이음 방법을 분류를 하면요, 연속염, 이건 쭉 그대로 요거 좀 우리말 표현이 좀 그래요. 이건 컨티뉴어스 웰딩이고요. 이거 도랍이라고 되어 있는 건 버트 웰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맞대기 용접이죠. 이렇게 여기를 개선하겠죠, 물론. 이렇게 맞대기 용접이고, 이건 인터미턴트 용접 해가지고요. 이거 간헐적으로 용접하는 거고요. 요건 베저리움은요, 뒤에다 뭘 대는 거예요. 뒤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개선을 하잖아요. 개선을 하면 요 뒤에다 뭔가를 대해서 보강을 하는 거, 여기 이렇게 판을 하나 대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음을 우리가 배절 이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누트 부분에 용융 금속이 충분히 침투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그 백스텝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부 형상에 따라 이응 방법을 이음의 종류를 구분하면 연속이음, 돌합이음, 중간이음, 배절이음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그림으로 하나 갖다 놨는데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이 심 형태로 돼 있죠. 심. 그죠? 이런 걸 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음 방법이죠. 네 번째 방법은요, 익스펜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보셨을 거예요. 요 금속물체 관을 관통 또는 다른 금속의 구멍 속에 집어넣고요. 익스펜더라는 툴이 있어요. 얘가 우리말로 하면 확관기인데요. 이런 확관기를 써서 요 내면부터 기계적으로 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그 말을 살짝 바꿔보면요, 기계적으로 관을 눌러서 접착을 시키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면을 보면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여기에다 또 다른 하나의 관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넣고, 그렇죠?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 툴을 집어넣어요. 확관기를 집어넣어서 이 내면을 어떻게 해요? 힘을 가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밀착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접착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큰 결합력이죠. 이제 그리고 기밀이 잘 유지되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 접합의 접합을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적 접합에는 볼트, 리벳, 그리고 익스펜딩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시밍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서 얘기했는 걸 이제 좀 그림으로 이렇게 용접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융접,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용접이죠. 요건 납접이요. 요건 뭐죠? 납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이음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죠. 단지 용융을 시켜서 접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압접은 그 열과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접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납땜, 얘는 브레이징이 있고 솔더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기준이 몇 도였죠? 450도씨. 요 놈보다 크면 이건 뭐였죠? 브레이징. 그리고 요 놈보다 작으면 이거 뭐였죠? 솔더링.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자, 요 놈은 아까 요 납땜은 그 융점이 요 모재보다 어떻다고 그랬죠? 낮다고 그랬어요. 낮아서 요 놈을 여기에 용융시켜서 이 안에 이렇게 침투를 시켜버리면요, 얘들 사이에 뭐죠? 그 서로 뭐라 그러나? 예, 응고가 되면서 그 분자 안에서도 인력에 의해서 접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용접을 할 때 용접을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죠. 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개선의 방법들인데요. 개선의 형상들이죠. 방법이 아니고. 한번 이 용접할 때 이 용접부 단면에 그 형상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용접 전이네요. 그리고 용접 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이건 용접한 후고요. 이건 용접 전인데 용접 전에 요 이렇게 개선을 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요때 여기 보시면요, 아크 용접과 같은 융접이죠. 얘들 완전히 용융을 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용접 이음분의 판을 완전히 이렇게 가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호음의 형상은 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 목적이요. 완전히 이 부분을 다 용융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용접봉을 그 용융한 요게 비드예요. 여기 비드. 여기 덧붙임이라고 돼 있는 것도 덧붙임이라고 돼 있죠. 용융한 비드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 모재의 개선면, 여기가 개선면이죠. 개선면은 그 용융 그 열의 영향으로 열 영양부가 그 해저드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에는요 열 영양부가 형성이 되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려면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 열 처리가 필요하죠. 열 처리.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번 그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여기 보면 딱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걸 루트라고 그러는데요. 요 면을 루트면이라고 그러고요. 요 높이를 우리는 루트의 높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을 루트의 간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루트. 그리고 요 경사각을 우리가 베벨각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베벨링 한다고 그래요. 이게 베벨각도예요. 여기 경사각도. 그리고 요 전체를 우리는 개선각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녹일 때, 용융시킬 때 이 모재도, 그죠? 요 모재도 여기에 채우는 용접봉도 함께 용융시켜야 돼요. 그래서 같이 용융이 돼서 하나로 접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접합부 형상인데요. 요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건 개선부를 봤잖아요. 아이고야. 예. 요 단면 형상에서는 요 개선부를 살펴봤는데요. 이 용접부 형상에는 용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양해지겠죠. 이와 같이 용접할 수 있는 게 뭐죠? 이런 걸 우리가 버트 웰딩 또는 맞대기 용접이라고 그러고요. 요같이 모서리를 용접하는 것, 그리고 이걸 엣지 부분 변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랩이 되어 있는 거 겹치기라고 되어 있죠. T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필렛이죠. 그리고 이건 십자형, 이건 전면 필렛, 이 전면만 했다고요. 그리고 이건 측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양면 덮개, 이렇게 그 접합 형상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접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이겠죠. 요 놈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게 뭐죠? 필렛이고요. 그리고 요 모서리는 이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랩이죠. 이렇게 랩 조인트. 이런 것들을 랩 조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있네요. 요 겹친 여기 랩 조인트.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용어들이 몇 개가 이제 우리가 그 사용이 될 건데요. 우리가 전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전기 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크 용접을 한다고 할 때 아크라는 건 뭐냐면요. 요 전류가 그 단자가 있을 거예요. 양이 있고,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그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때 한쪽에 마이너스가 흐르면 다음 쪽에는 뭐가 흘러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다른 쪽에. 이때 이 고압의 그 전위체가 만약에 여기가 전위가 크잖아요. 이 전위가. 그러면 요놈들이 이런 전위차 때문에 그 전자가, 그쵸? 전자가
누구를 통과해요? 이 모재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나요? 약간 그 전후이차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전이 되거든요.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튀면서 그 열로 이제 그 우리가 뭐죠? 용접을 그 금속을 녹여서 그 용접을 하게 그 접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 아크라는 건 양과 음이 단자에서 고압의 전의차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불꽃이에요. 요 전의는요 결국 에너지 차거든요. 요 한 점에서 한 점의 어떤 표준점으로부터 단위 전기량을 옮기는데 두 점 사이의 전압차 또는 이 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압이라는 건 그 전하가 갖는 그 전위의 차이죠. 그다음 전기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기를 띤 물체 주변에 그 주위에 그 공간을 피하는 전기적 어떤 속성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대전 물체에 전기적인 힘을 미친다. 이제 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용어 중에 하나가 무부하 전압이 있는데요. 단자 사이에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전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이것도 용어니까 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크 용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크 용접은요, 우리가 교류 전압 또는 직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용접봉하고 모재 사이에 어떤 전류를 통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모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그 토치잖아요. 이런 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용접봉이잖아요. 이때 보면 요 직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같이 용접봉하고 요 용접봉하고 이게 모재잖아요. 여기에 전류를 통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때 요 발생된 아크열로 그 용접봉하고 그리고 모재를 녹여서 접합하는 방식이거든요. 요 아크 용접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점은 요 그 전위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가 아주 국부적으로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고열이어서 요 접합부 이 부분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용융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피복제가 있어요. 이 피복제는 용도가 뭐냐면 그 가스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또는 요 슬래그를 누구죠? 요 용접봉에 그 피복되어 있는 놈이 가스도 발생시키지만 요 슬래그를 만들어요. 이 슬래그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부분에 이 용접 부분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산소하고 산소와의 작용 즉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융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면 이 용접봉을 에워싸고 있는 피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접 작업을 할 때 또 용접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놈들을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용접봉의 크기가 있고요. 용접봉이
그러니까 모재가 아주 작은 경우를, 두께가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용접봉을 크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모재가 다 녹아버려요. 또 여기에 아크열과 관계가 있으니까 전류가 있을 거고요. 똑같이 전압이 있을 거고.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피복제가 있겠죠. 얘네들이 용접 작업에 그 용접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살펴보면 용접봉, 그 용접 전류, 그리고 아크전압, 피복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처음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 쉽게 이렇게 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것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